안녕하세요. 우리 집 주치 의사 닥터몽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깜짝깜짝 놀랬던 몇 명의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당뇨의 악화입니다. 어떤 삶을 살다 오실 때 갑자기 당이 나빠지나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환자분들 한 부류는 통증 치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통증의학과나 정형외과에서 통증 치료하면서 스테로이드를 드시기도 하고 이제 주사 치료도 하는데 그게 너무 양이 과량으로 들어갈 때 기존의 당뇨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가장 최근에도 있었는데 한약을 드시면서 당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환자분 한 분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요. 60대 여자분이시고 기존에 당뇨가 조절이 정말 잘 되고 있었어요. 정말 잘 된다는 건 당화혈색소 7.0 미만으로 조절이 잘 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나빠져 봤자 7.0, 다시 신경 쓰면 6.6. 잘 조절됐는데 갑자기 저번에 오셨는데 당화혈색소가 10.4, 그리고 공복혈당 360. 저도 처음 본 숫자고 환자분은 당연히 처음 본 숫자고 이 숫자는 주사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당분간이라도 쓸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당이 나빠질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제 당 조절은 췌장이 하기 때문에 췌장에 문제가 있나를 당연히 봐야 되고요. 이게 아닌데도 뭘까? 대표적으로는 워낙에 스테로이드가 당을 많이 올린다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질문은 통증 치료하세요? 두 번째 한약 드세요? 이거예요. 한약은 스테로이드 쓸 리가 없죠. 하지만 약방의 감초라고 하는 그 감초 성분에는요, 글리시리직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글리시리직산은 우리 몸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분해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테로이드가 점점 높아져요. 이 스테로이드가 높은 것 때문에 염증도 가라앉고요. 그리고 원기 회복도 되고 기운도 납니다. 그리고 식욕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력이 없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마르신 분들은 살이 찌는데 도움이 되지만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거나 이러면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분처럼 당화혈색소 6.6이었다가 10.4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한약을 일주일만 먹을 거냐 아니면 한 달만 먹을 거냐 이렇게 정해드리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양약은 정량적이거든요. 정량이라는 거는 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당뇨약을 1000mg 짜리를 드리면 이 중에 유효 성분이 600mg이고 이걸로 당화혈색소가 얼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으니까 이거를 하루에 2번 드시라고 할지 1번 드시라고 할지 이게 계산이 되는데요. 한약은 이게 한의사분들도 알기 어려우실 텐데 그냥 좋다는 거를 다 넣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제 비교한 연구들을 보면 약제를 똑같이 하고 다려도 A 약제와 그러니까 A 팩이라고 할게요. 그 한 팩과 다른 B, C 이렇게 다 비교했을 때 이 차이가 1000배 이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하나의 달인 약제에 감초, 글리시리직산 성분이 1mg이 있었다면 어떤 건 한 팩만 드셔도 1000mg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도 이해가 되는 게 보리차만 끓여도 보리를 일단 많이 넣으면은 보리차 색깔이 진해지겠죠. 근데 온도가 높은 것도 진해지게 만들고 오래 끓이는 것도 진해지게 만들고 이게 이제 물의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고 냄비 상태에서도 다르죠. 똑같아요. 감초도 어떤 탕제에서 다르냐 어떤 환경에서 다르냐 그리고 양을 얼마나 넣을 거냐 몇 시간 다릴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를 텐데 이게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한의원도 있겠지만 개인 한의원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다들 의뢰를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간단한 건 당뇨 있으시면 한약은 조금 주의해서 드셔야 되는 거고요. 당뇨 전 단계도 꼭 이 사실을 알리고 의사가 한의사 선생님이 처방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후회하실 일이 생기는 거고요. 똑같아요. 이 스테로이드 성분이 결국 혈당을 올리는 건데 통증 치료, 그 다음에 알레르기 치료
피부과 치료 하시다 보면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드시면 당뇨 위험이 올라가고 당뇨 있던 분들은 악화되기 때문에 용량을 꼭 조절해야 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특히 이제 오늘 한약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 통증의학과나 정형외과나 뭐 이런 데는 그래도 뭐 3개월, 6개월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쓰면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피검사라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의원은 그게 안 되고 보통 약제가 한 첩을 달이면 3개월은 드시잖아요. 아까 그분도 3개월 만에 6.6에서 10.4가 된 거거든요. 제 영상을 한의사 선생님들이 볼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한의사를 만날 때는 중간에 한번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 가셔서라도 혈액 검사를 꼭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같은 이유인데요. 이 글리시리직산 덕분에 스테로이드가 분해되지 않는 효과를 한의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아토피 치료에 활용을 합니다. 결국에 피부 치료도 피부의 염증 반응과 과도한 면역 반응을 가라앉혀 주는 거에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이 매우 효과가 좋기 때문에 감초를 잘 활용을 하는데요. 따라서 손자나 손녀분들이 아토피가 있어서 치료를 하는데 며느리나 이제 딸이 보니까 한의원에 데리고 간다 하면 꼭 감초의 오남용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약 드실 때 지금 주의할 거 당뇨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몸이 붓는데 이게 살이 찌는 건지 붓는 건지 알 수는 없는데 부종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고혈압이 생기거나 고혈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주의하셔서 약제를 꼭 상담하고 드시면 좋겠고, 장복이라 하면 3개월 넘는 건 다 장복이에요. 그래서 3개월 이상 드시지 않고 적어도 한 달 반 정도 드신 다음에는 피검사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테로이드가 나쁘고 무섭다는 건 다들 아시지만 감초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를 가끔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한의원에 가시든 다른 약을 쓰시든 꼭 상담을 하시고 내가 당뇨가 있다는 걸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 전문의 이경실이었습니다.